안녕하세요. 닥터고의 3구 TV 주식 고용모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금 새로운 분야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환자분이 와서 또 오셔 하시는 얘기예요. 무릎 통증 오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정말 연골이 없어서만 오는 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요, 무릎 통증의 원인의 가장 핵심은 염증이에요, 염증. 다른 어떤 관절보다도 무릎 관절은 좀 관절이 크잖아요. 움직임이 많고.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이 무릎에는 다른 어떤 관절보다도 면역에 민감한 이런 조직들이 많아요. 활액막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릎 윗부분, 이 부분에 활액막이 쌓여 있고, 활액막이라는 것은 이 무릎에 있는 유난히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유난히를 공급하려면은 아마 혈관이 들어와야 되겠죠. 혈관이 있다는 것은 피가 있다는 거고, 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면역에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제가 무슨 염증이 온다든지 또는 감기에 걸린다든지 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혈관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우리 혈관에 있는 면역세포들, T 림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거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염증을 일으키느냐? 무릎 모형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뼈가 있고, 아랫뼈가 있고, 그리고 이 뼈를 보호하는 연골이 위아래에 있고, 또 연골을 보호하는 이 물렁판이 들어있고, 또 인대도 있지만 중요한 구조가 그거거든요. 연골이 이 뼈에 붙어 있을 때는 우리 몸에서 무릎에 자기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은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노화에 의했든지 또는 다쳐서 운동하다가 연골이 손상되면은 연골 속에는 콜라겐이라든지 또는 이런 많은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연골 성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성분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물질이. 그럼 돌아다니면은 이런 연골 성분들이 뼈에 붙어 있을 때는 무릎에 자기 걸 인식하다가 그게 손상돼서 밖으로 튀어나오면은 무릎에 돌아다니겠죠? 이것들이 내가 처음으로 당한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활약막에서 이런 물질들하고 싸워가지고 나타나는 게 바로 물이 붙는 부종이 오는 거예요. 그럼 물 찬다고 많이 하잖아요. 무릎이 아프면 물 찬다고 그러는데 단순히 물이 차는 게 아니라 그 물 속에는 염증과 싸우는 좋은 물질도 있고 또 염증을 유발하는 나쁜 물질도 있는 거예요. 이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들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걸 놔두면은 연골을 더 손상시키는 그런 물질도 있고 또는 뼈를 손상시키는 물질도 있고 이런 물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손상이 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물이 자주 차거나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런 주사요법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연골이 손상되면 왜 아플까 고민해 보셨어요? 연골은 두께가 3mm밖에 안 돼요. 연골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재생할 수가 없어요. 연골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없어요. 그런데 연골이 다르면 아픈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연골에는 분명히 통증을 느끼는 이런 신경세포가 없는데 통증이 온다는 것은 연골이 아닌 다른 데서 통증을 느껴서 뇌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mm 밑에 아래에 있는 뼈에 있는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뼈가 골절되면 되게 아프지 않아요. 되게 말도 못할 아픔이고 심지어는 부르지도 않더라도 이렇게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그 이유는 뼈에는 통증에 민감한 신경세포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이 딱딱해야 되는데 연골이 물렁물렁해서 연골 연화증이 온다든지 연골 손상이 오면은 그 압력이 어디로 가겠어요? 연골 바로 밑에 있는 뼈로 가겠죠. 그러면 뼈에서 압력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압력이 올라가면은 뼈에서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들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에서 통증을 느끼는 것은 연골이 없어서가 1차 원인이에요. 그러면 쉽게 설명되죠. 그러면 결국은 뼈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되게 아플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뼈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한 7년 전에, 10년 전에부터 연골 밑에 뼈를 연골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은 연골이 손상돼서 연골 재생을 한 거예요. 연골 재생 요즘 줄기세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제대를 이용해서 줄기세포 치료도 하기도 하고 또는 이런 뼈에다 구멍을 내서 또 연골 재생하기도 하고 콜라겐을 쓰기도 하고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연골이 손상돼서 연골을 재생했는데 계속 통증이 남아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심하게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골을 한 거예요. 연골 재생을 하고 나중에 MRI를 찍었더니 연골이 생겨 있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통증 원인이 연골인 줄 알았더니 연골을 만들어서 계속 아픈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연골은 생겼는데 연골 밑에 있는 뼈가 다
푸석푸석 괴사가 되고 썩어 있는 거예요. 뼈가 부어 있고. 그러니 힘을 못 받으니까 압력이 올라가니까 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자극을 받아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형외과 의사들, 특히 연골 쪽을 연구 많이 하고 관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하, 연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골 밑에 있는 뼈도 굉장히 중요하고 해서 개념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7년 전에 제가 강의를 하나 요청돼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외국 의사가 왔었어요. 그때 연골 재생에 대한 강의했는데 그 의사분이 하는 얘기가 뼈는 어떻게 할 거냐? 뼈가 중요한데 그때 저는 그때 민감했거든요. 뼈가 중요하다는 건 알기는 알지만 막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지났더니 그 퇴행성 관절이나 연골 손상에 의해서 뼈가 부어 있고 또는 뼈가 괴사되어 있는 거에다가 거기다 약물을 넣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시작에 스페인 의사가 개발을 했어요. 스페인 의사가 퇴행성 관절이 있는데 연골만 문제되는 게 뼈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부어있는 뼈에다가 PRP를 주사하면서 방법을 개발하고 나서 했더니 통증이 많이 완화되에 대한 논문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5년 전에 봤을 때는 논문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논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연골이 아닌 뼈를 치료하는 논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2-3시간 정도 이 뼈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사례를 들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뼈는 검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얗게 보여서 여기에 물이 있다. 뼈의 부종이라고 얘기도 하고 부었으니까 부종 또는 뼈의 괴사라고 표현도 한다고 했죠. 2년 전에 이렇게 저한테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도 뼈에 대한 힘이 별로 없어서 연골 상태는 괜찮으니까 조금 지켜보시고 약물도 먹자고 보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년 만에 더 아프다고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보세요. 그 부어있던 뼈가 어때요? 이것도 진행이 됐죠. 뼈가 부어있든지 뼈가 괴사된 건 그냥 놔두면은 이것도 진행이 돼요. 골든타임 말씀드리죠.